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의 코인 권지영입니다. 24시간 동안 굴러가는 우리 크립토 시장, 내일의 코인과 오후장 함께 열어보시면서 내일에 대한 전략까지 세워보시죠. 일단 우리 시장에 퍼져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어떤지 공포 탐욕지수 통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우리 시장에 조금 하락이 나왔다 보니까 우리 시장 참여자들도 조금 더 위축된 모습이 이 지수 안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두려움 구간 안에 있는 거는 매한 가지지만 거기서도 조금씩 밑으로 더 향하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오늘은 25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30 위에서 그래도 조금 자리를 지켜주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20대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빨간 게이지 안으로 극단적인 공포 구간까지도 내려갈 수 있겠다. 가능성이 지금 조금씩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 투자자들이 조금 살아날 수 있을 만한 시장 분위기가 다시 한 번쯤은 나타날 수 있을지 이번 한 주 동안의 추이는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장의 시가총액은 또 어떻게 변화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일 이 시간 대비해서는 시가총액이 1.5%가량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2조 3,400억 달러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어제 이 시간에는 2조 3,700억 달러였기 때문에 약간 300억 달러 정도 내려간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일주일 전 대비했을 때 5%나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줄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그래도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보여줬었던 우리 시장의 흐름이었죠. 하지만 자금이 조금씩 이탈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가격적인 측면의 내림세가 나타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조금 빠르게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는 2조 4,60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 1,000억 달러, 1,200억 달러가량의 시가총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기관들은 지난주에 어떻게 또 자금 흐름을 마감 지었을지 같이 한번 ETF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림이 펼쳐지고 있죠. 순유출세가 지난주 후반에 조금 지속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1조 6천억 달러가 넘게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기관의 자금이 빠져나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1조 달러 가깝게, 그리고 금요일에는 5,200만 달러, 이더리움 ETF를 통해서도 4,700만 달러의 기관 자금이 또 한 번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기관 자금의 그 수준은 약간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막대가 밑으로 향해 있다는 게 우리 시장을 조금 짓누르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기관들의 자금도 조금은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우리 시장에게서 관심이 떠나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 시장 안에서의 실시간 가격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오늘 아침보다는 조금 나아지는 모습들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1시간 전 대비해서 0.85% 상승하고 있죠. 68,500달러대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에만 해도 67,000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보다는 확실히 조금 오름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약간은 그래도 이번 주에 우리 시장 조금 버틸 힘이 있을까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도 1% 가깝게 지금 오름세 보여주면서요. 2,071달러 선 지나가고 있고요. XRP도 0.58%, 0.6% 정도 상승하는 모습, 조금씩 1.4달러를 다시 탈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솔라나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죠. 1% 넘게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90달러를 향해서 영차영차 가고 있다는 거 솔라나의 관점에서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아침보다는 분위기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한 번쯤은 더 기회를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봄직한 시점이 됐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신지, 진짜 이번 한 주 안에 마지막 기회라도 잡아볼 수 있을 것인지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도록 하시죠. 그럼 잠시 후에 전문가님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내일의 코인 문을 활짝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간 동안 다양한 투자 인사이트들 제공해드릴 예정이지만요. 저희 방송 시간 50분이 조금 짧다 느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위해서 저희 방송 시간 아닐 때도 다양한 정보들 얻어가실 수 있게끔 정보방 마련해뒀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 계속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그 사이에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저희 방송 끝난 직후부터 전문가님의 전략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도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저와 함께할 전문가님 이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차태현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인사부터 해주실게요. 네, 현재 하이크립토에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차태현이라고 합니다. 이번 한 주도 사실 지난주 FOMC도 사실 좋게 마감하지도 못했고 그 주말간 또 전쟁 확전 이슈 등 에너지 가격 등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 시장이 많은 충격을 보여주고 있고 혼조를 보여주고 있는 만큼 이번 주도 한번 어떻게 좀 움직일지 관점 여러 가지 한번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이 또 전반적으로 조금 불안하다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에 하락이 나오기도 했고 여기에서 조금 개선될 만한 무언가의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리스크를 어떻게 해야 더 줄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 맞춰서 지금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전문가님의 다양한 정보들, 얘기들 들어보시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50분까지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서 저희와 조금 발 맞춰서 나가보시죠. 자, 일단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이슈들로는 어떤 게 있는지 얘기를 조금 꾸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댈 곳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음적으로 뭔가 좀 많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대할 만한 뭔가 이슈들이 있기는 한 걸까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크겠지만 네. 그래도 이번 주에 시장에 가격 상승에 우리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슈들 한 두 가지 정도는 가져와 봤으니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첫 번째 이슈로 뽑은 거는 글로벌 PMI 플래시가 발표가 됩니다. 3월 24일에서 25일 발표가 되는데 일단 주요 발표 자체는 지금 우리가 일본, 인도, 프랑스 어쨌든 경제 대국들이 이 글로벌 플래시 PMI가 발표가 되는데 PMI는 대부분 구매 관리자 지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현재 우리가 전쟁도 있고 최근에 에너지적인 문제도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네. 글로벌 둔화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 이 플래시 PMI를 여러분들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기준은 보통 50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50 이상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보통 강세로 판단을 하고 50 미만이 나온다라고 하면 약세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예상 컨센은 대부분 50 근처에 있습니다. 현재 확장 그리고 수축 경계에 있는 건데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를 했습니다. 강세 50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경제 회복 신호로 볼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지금 전쟁 이슈도 이제 딱 한 달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반영이 되는지는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일단 50 이상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비트코인 네. 그리고 알트들의 반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근데 만약 우리가 약세 50포인트 미만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경기 둔화 우려 리스크가 우리 점점 더 올라가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단 발표 시간은 아시아 그리고 유럽, 미국 순차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정말 크게 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쨌든 PMI 자체가 시장의 분위기를 좀 빠르게 바꾸기 때문에 이번 주 발표되는 글로벌 PMI 여러분들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면은 이 PMI가 50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조금 반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시는데 75K도 넘어설 가능성이 이걸로 인해서 생기는 걸까요? 시장의 지금 분위기를 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매수자들이 사실 부족한 것도 맞고 시장의 분위기를 우리가 단번에 이걸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고 한 신호탄 정도 그래서 75K를 우리가 재차 돌파를 하는 걸 목표로 본다면 당연히 그 수준에 못 미칠 수 있겠지만 네. 현재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소재를 찾고 있는 만큼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나 무언가에 조금 명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듭니다. 100% 좋게 나왔을 때 75K를 돌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만약에 지금처럼 많이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무언가에 상승할 명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분위기가 잘 형성이 된다면 좋게 나오는 PMI 하나만으로도 확실하게 조금 반등할 수도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주고 있으십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시장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걸 반증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이만큼 경제 지표가 또 미치는 파급력이 이전보다는 커질 수도 있는 시장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시간 대응 전략들도 꼭 정보방 안에서 챙겨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내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이런 서밋 관련된 내용도 짚어주시는데 이번에도 또 다른 무언가의 서밋이 열리나 봐요. 지난주는 워싱턴 DC가 좀 주체였다면 네. 이번엔 뉴욕에서 다시 한번 디지털 에셋 우리가 이제 금융자산 서밋이 한 번 더 열리게 되는데 원래 이렇게 자주 돌아가면서 열리는 건가요? 네, 보통 일주일마다. 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번에는 뉴욕에서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 주로 다루는 내용은 규제 그리고 ETF 그리고 뭐 토큰화들 그리고 뭐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발표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현재 파트너십 그리고 이제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결국에. 그래서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이 우리가 실시간으로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 그리고 뉴스들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은 저는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서밋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가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 이 클래리티 규제 여기서도 우리가 신호를 어느 정도 힌트를 조금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SEC 의장 애킨슨이 다시 한번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키노트가 가장 큰 우리 시장의 상승의 촉매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프로크립토 우리가 이제 미국이 중요시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뭐 ETF로 확대를 한다든지 다른 코인들 그리고 어떤 걸 뭐 토큰화를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의 언급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 어느 정도라도 윤곽이 잡히게 된다면은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분위기 자체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우리가 반등 가능성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만 된다면 사실 75에서 80K 까지는 재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큰 이슈들도 많지만 그래서 두 가지 좀 정리를 하자면은 글로벌 PMI 그리고 이번에 디지털 에셋 서밋까지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경제 지표들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는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약간은 놓칠 수 있는 이런 무언가의 컨퍼런스, 서밋과 관련된 내용들 전문가님께서는 매주 월요일에 출연하시면서 이번 한 주에 어떤 이런 회의들이 진행이 되는지도 꼭 한 번씩 짚어주고 있으십니다. 물론 여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엄청난 파급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하시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기에서 긍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면서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면 무언가의 빌드업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는 탄탄한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죠. 여기에서 어떤 내용이 전해지는지 그리고 우리 시장에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내용들이 이 안에서 무언가에 마련이 돼서 나올 수 있는지까지 여러분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클래리티 법안과 관련된 내용 우리가 조금 더 짚어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는데 클래리티법 도대체 되기는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드시죠. 이와 관련해서도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점점 미뤄지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그래도 3월, 4월 되면서는 좀 뭔가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네, 전문가님도 맞습니다.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네, 현재 뭐 3월 말을 타겟으로 지금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이제 클래리티 지금 이거 업데이트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은 현재 미국 시장 구조 법안이 상원 논의 뭐 재개나 투표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뭐 매달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우리 구체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도 조금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현재 JP모건이나 이런 데의 분석이 나오곤 있습니다. 현재 26년 현재 우리 중반기쯤이면은 통과가 될 수 있다. 본인들도 기대감을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일단 최근에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고 현재 우리가 규제, 클래리티 그리고 현재 규제 우선 집행이 굉장히 중요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종료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우리가 기관 자본 시장에서 뭐 당연히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있어야 굴러가지만 우리가 시장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기관 자본 어쨌든 그런 큰 자본은 우리가 유입되는 거를 기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현재 3월 말에 어쨌든 슬슬 분위기도 들어오고 있고 투표나
논의만 다시 한번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알트코인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바뀔 거고 급반등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가능성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클래리티 법안 다시 한번 뉴스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3월 말쯤 우린 그래도 좋은 소식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사실 클래리티 법과 관련해서 3월로 들어서던 시점만 떠올려 보더라도 3월 1일이 무언가의 논의의 데드라인이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한껏 또 기대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전쟁 이슈가 터졌고 이번에도 3월 말에 빌드업이 되지 않을까 하다가 또 흐지부지 되면 이게 진짜 이제 투자자분들에게는 관심 밖으로 멀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약간 걱정도 되거든요. 일단 되느냐 안 되느냐도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왔을 때 예전에 우리가 기대했을 때만큼은 파급력이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연 우리 시장에 조금 호재가 될 수 있는 내용이면 맞는 걸까 의문이 좀 들거든요. 근데 결국에 우리가 뭐 이게 조금 빠르게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엄청난 호재로 우리가 작용을 했을 텐데 현재 시장의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그 피로감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도 만약에 미뤄지게 된다면 네. 사실상 시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신경 쓰지는 않을 그런 재료고 근데 혹여나 그 중에서라도 뭐 통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어느 정도의 반응은 있겠지만 예전처럼 큰 반응은 없을 거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랠리를 시작을 하는 신호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3월 말에 어떻게 빌드업이 되는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워낙 실망감을 또 많이 가져오게 만들었던 클래리티 법이다 보니까 저처럼 생각하셨던 분들도 꽤 많이 있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게 즉각적으로 우리 시장에 호재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상승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나타날 수 있는 악재들은 오히려 다 한꺼번에 나타나고 나서 내년이라도 조금 훨훨 날아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또 역시 이렇게 된 게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빌드업이 잘 되어 가는지 조금씩 하나씩 짐을 조금 벗어던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한번 클래리티 법과 관련된 내용들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클래리티 법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따라다니는 게 기관의 자본 얘기죠. 그럼 우리가 ETF도 꼭 살펴봐야 되는 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ETF 매번 짚어보고는 있지만 지난주에는 약간 주 후반에 좀 아쉬운 흐름들이 나타났어요. 그럼에도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입세가 지속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전에 뭐 지금 뭐 비트코인 ETF 그리고 이더리움 ETF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난주 그 뭐 초반까지도 굉장히 좋았지만 FOMC 이후로 3일 정도는 우리가 순유출이 나왔는데 일단 주간 순유입을 지켜본다면 네. 우리가 이전에 지금 800밀리언까지는 우리가 회복은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블랙록의 IBC 대부분 주도를 하고 있고 지금 뭐 많이 매도가 나오는 데가 이제 그레이스케일 21쉐어지가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일단 이번 주가 저는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도 어쨌든 300밀리언 달러에 그리고 단일 유입이 나오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 시장은 다시 한번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더라도 현재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건 ETF에 대한 전 유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현재 이더리움 시가총액 자체도 다시 한번 우리가 레코드 하이를 노려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돌파가 가까워지면서 우리가 디지털 금 그리고 뭐 디지털 은이라고 불리는 현재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에 대한 이 내러티브 긍정적인 신호가 다시 한번 재점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 이번 주 ETF가 순이입이 되냐 안 되냐가 좀 꽤 중요한 이슈일 것 같고 네. 그래서 지금 순이입이 이번 주에만 좀 분위기가 다시 돌아선다면 뭐 이번 주에 많은 이슈들이 있겠지만 이슈들만 좀 잘 맞물린다면은 비트코인 75K에서 우리가 80K는 충분히 타겟으로 바라볼 만한 좀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유입세를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 이전 주랑 비교했을 때 약간 그 차이가 조금 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조금 약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가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우리 시장에 지금 따라와줘야 되는 건 아무래도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되는 걸 텐데 내일 아침까지가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데드라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뭔가 좀 달라지는 내용도 나올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기대는 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말간에 뭐 에너지 시설 타격도 있었고 지금 뭐 이란에서도 가장 큰 무기로 갖고 있는 거는 호르무즈 해협을 그쵸. 우리가 다시 봉쇄를 하냐 안 하냐인데
지금 이란 미국 내일까지의 뭐 데드라인을 두고 우리가 중동 분쟁 뉴스가 저는 이번 주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에너지적 우리가 이제 석유 전략 비축 그리고 외교 진전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게 뉴스가 조금만 더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현재 스탠스에서 조금만 더 평화적으로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유가 자체도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일 거고 인플레이션 압박 지난주에 파월 연준 의장이 이야기했던 현재 중동 전쟁 간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 압박은 조금은 완화가 될 거고 그러면은 한 번 더 비둘기적인 그런 우리가 기대감을 회복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지금 중동 전쟁 어쨌든 지정학적 리스크가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이 현재 매크로 데이터들이랑 디커플링으로 대부분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터지기만 한다면 현재 시장에 많이 깔려 있는 그런 뭐 쇼스키즈 어쨌든 우리가 매도를 바라보고 했던 그런 베팅들이 터지면서 시장은 네. 한 번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중동 전쟁 관련해서 뉴스들 여러분들이 진짜 유심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미국과 이란 간의 이런 중동 전쟁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 시장은 굳건하게 버티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우리의 옆집이라고 조금 칭할까요? 국내 증시만 보더라도 굉장히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날 때도 우리 시장은 오히려 선방한다 이런 평가들이 많이 전해져 왔었는데요. 그렇다면 중동 전쟁과 관련해서 오히려 조금 완화되는 소식이 나왔을 때 굳건하게 버티던 우리 시장이 더 크게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 시점입니다. 일단 지금 그 이전보다도 더 격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절정에 치달은 다음에 조금 완화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지 조금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주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 한 주 동안 내가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 저희 방송에서도 제시를 해드리겠지만 방송 시간이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방송 끝난 다음에는 정보방 안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정보방 안에서는 실시간 대응 전략들 24시간 동안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QR코드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조금 궁금해할 만한 가격적인 라인들도 체크를 해봐야겠죠. 전문가님과 같이 실시간 차트도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주말 사이에 조금 하락이 나와서 약간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맞습니다. 조금 다시 반등의 여지가 어떻게 차트 안에서 살아 있을까요? 또 이번 주 지금 뭐 비트코인 보면서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네. 우리가 지금 뭐 코인 얘가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 이전에 만들어놨던 고점들 그 신고점들 굉장히 갱신하면서 여기는 굉장히 물량도 많이 쌓인 곳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24년도에 고점을 갱신하고 나서도 6개월 정도 하락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물량들이 쌓여 있는데 네. 이번 하락에서도 멈출 라인이 딱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자리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위에만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 자체에 뭐 힘도 있다라는 거고 버틸 만한 힘이 있다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주봉 오늘 갱신됐고 지난주 주봉이 조금 아쉽게 마무리가 되긴 했지만 현재 이 구간 위에서 마무리가 됐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현재 주봉에서 4시간 차트로 내려가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렇게 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 안에 있긴 합니다. 현재 이 구간에서 보더라도 아직까지 이 저점이 깨지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시장도 그래 좀 버텨주고 있고 뭐 주말간 하락이 나온 거는 조금 우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현재 뭐 세계 증시를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꽤 강한 선방을 보여주고 그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반등이 조금만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주봉상에 있는 어쨌든 내려오면서 생긴 이 유동성 공백을 우리가 타겟으로 잡는다면은 79에서 80K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자리니까 현재 이 위에 있을 때는 저는 시장이 그래도 버텨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비트코인 하락이 나오면서 의심되시는 분들도 많을 건데 현재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65K가 우리가 조금 노려볼 수 있는 마지노선인 것 같고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은 시장 하락이 좀 가속화되겠지만 아직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바로 빠진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빠진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올라오고 나서 최소한 69에서 70K 다시 한번 건드려주고 저는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69K 정도, 70K 정도는 노려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하락을 바라보시기보단
상승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희망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을 주봉으로 먼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4시간봉도 같이 살펴봤죠. 일단 어느 정도의 지지 라인은 견고하게 설정돼 있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만 잘 지켜준다면 일단 69K에서 70K 정도까지는 한 번 더 반등할 여지가 남아 있는 것 같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의견 제시해 주셨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지지 라인이 명확하게 제 역할을 해줄 때의 얘기입니다. 여기마저 조금 속절없이 이탈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반등 없이 내려갈 확률이 커질 수도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겠죠. 그만큼 조금 대응의 영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시장이기 때문에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의 대응 전략들 꼭 챙겨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65K 라인에서 잘 지지가 되는지 이번 한 주 동안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더리움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조금 올라갈 때 이더리움은 신나서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역시나 지금 좀 맥을 못 추는 네, 모습이잖아요. 맞습니다. 여기에서 좀 가속화될까요? 아니면 비트코인처럼 조금은 지켜줄 힘이 남아 있을까요? 또 이더리움은 지금은 그래도 버텨줄 힘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이 하락하면서 만들어진 이 하나의 스윙 구조를 봤을 때 네. 어쨌든 최소 반등치인 18% 정도는 되돌림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그대로 좀 밀리기 시작을 했는데 주봉에서 보면은 비트코인보다도 윗꼬리가 더 길게 생겼고 우리가 지금 날봉에서 봤을 때도 38%를 메꾸고 나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데 네.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뭐 당연히 뭐 비트보다 더 크게 상승을 하기도 했고 중간에 공백을 만들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이렇게 하락이 조금 더 깊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지만 일단 지금 우리가 시장을 보면은 사람들이 뭐 이제 이더리움이 뭐 많이 죽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시장의 힘을 본다면 상승이 나왔을 때 기세를 탄다면은 누구보다도 무섭게 상승하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자리도 잘 버텨주고 있고 지금 보면은 저도 이더리움이 뭐 지금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트코인이랑 비슷한 관점으로 얘도 올라왔다가 하락하는 그 그림이 저는 조금은 더 맞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 당연히 뭐 지켜주면서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2.3K, 2,300불 정도는 노려볼 수가 있는 라인이니까 지금 이더리움 뭐 보시는 분들 뭐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근데 어쨌든 올라오면은 정말 강하게 올라와주는 코인 중에 하나니까 이더리움도 당장 하락을 바라보기보다는 반등 이후의 하락을 저는 바라보고 있어서 시청자분들도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좀 인지하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더리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가격적으로는 한 $2,000 이 라인을 지지 라인으로 조금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근데 어쨌든 앞자리가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가격들 보통 라운드 피겨라고도 표현을 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2,000가 지켜지면 좋겠지만 여기를 뭐 이탈하게 된다라고 해도 어쨌든 지금 당장 중요한 구간은 1,920불. 어쨌든 우리가 1,900불 초반입니다. 여기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네. 언제든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도 가격 하나하나에 너무 뭐 심각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뭐 지금 중요한 자리들 지금 1,900불 이 라인을 지켜주는지 만약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더리움이 지금 $2,000를 지키느냐 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분들 많으시겠지만 물론 이 자리도 라운드 피겨가 맞기는 하죠. 그럼에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1,900에서 1,920달러 여기만 지켜주면은 한 2,300까지는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아직까지는 이더리움의 힘이 남아있다고 전문가님께서 바라보고 있으신 만큼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약간이라도 물량을 덜어낼 수 있는 기회들 정보방 안에서 전문가님 통해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더리움 만나봤으니까 이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솔라나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솔라나는 요즘에는 영 각광을 못 받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래도 $90 잘 지켜주나라는 생각은 네. 들었었는데 여기를 다시 조금 탈환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솔라나 주봉 차트를 보면은 뭐 지난주랑 크게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지금 저점을 먹어주고 나서 그대로 반등이 좀 나와주다가 뭐 시장 분위기에 휩쓸려서 같이 좀 하락이 나온 모습인데 근데 지금 일단 보면은 주봉에서 만들어놨던 그래서 공백 잘 먹어줬고 그 위에도 지금 아직까지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날봉을 내려가서 다시 본다면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이 구간만 놓고 봤을 때 가장 거래가 많이 나온 구간이기도 하고 현재 이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 지금 솔라나도 그렇게 뭐 하락이 나오긴 했다만 뭐 지금 뭐 지켜줄 힘도 없고 그렇게 좀 약한 모습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일단 지금 뭐 솔라나는 85불 85달러가 가장 중요한 라인인 것 같습니다. 이 구간을 기준으로 지금 반등이 나온다면은 지금 반등 나올 자리가 맞는데 만일 이탈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뭐 저점을 갱신할 수 있는 현재 우리가 모습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뭐 베어 플래그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솔라나 현재 지금 자리를 이탈하는지 85달러를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라나는 85달러 이렇게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이탈하게 된다면 베어 플래그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만큼 함정이었는지 아닌지 85달러의 이탈 여부 확인하시면서 그 다음에 맞춤 대응 전략들 전문가님 통해서 챙겨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메이저 코인으로 XRP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RP가 이제는 조금 관심 밖으로 많이 멀어졌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보유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현재 리플도 보면은 우리가 업비트 거래소 기준으로만 본다면은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도 뭐 2등, 3등 상위에 그쵸. 랭크가 되어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리플을 좋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렇게 큰 변동성을 보여주지도 못하고 상승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계속해서 윗꼬리 맞아요. 결국에 고점도 계속 낮아지고 있는 형태고 우리가 지금 주봉을 바라보게 된다면은 전 리플이 가장 좀 애매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 리플 지금 하락 관점은 사실 계속해서 보고 있고 그래서 리플은 1,400원, 1,400에 1,300원까지 어차피 이 구간까지는 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조금은 뭐 나는 지금 뭐 리플 더 길게 가져갈 거야, 더 오래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저 구간 왔을 때 최소한 1,400원대 왔을 때 여기서 반등을 해주는지를 판단하시고 그때 좀 선택을 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규 매수를 하기에도 사실 좋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리플 자체가 해외에서는 많이 사실 거래량이 많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만 유독 거래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제 관점에서는 하락이 좀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판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XRP와 관련해서는 조금 욕심을 내려놔야 될 것 같죠. 약간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에게는 애증의 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 드는데요. 현재 업비트 기준으로 2,000원 선은 잘 지켜주고 있지만 전문가님이 바라보시기에는 한 1,300원에서 1,400원까지는 하방으로 열려 있다.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락할 가능성이 조금 다른 코인들보다도 많이 열려 있는 만큼 여기에 대응할 수 있게끔 여러분이 어느 정도 또 현금 확보도 해두는 전략들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해보려고 했더니 현금 확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 감이 안 잡힌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들 정보방 안에서 방송 끝나면 다 세세하게 해주고 있으십니다. QR코드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있을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와서 전문가님 통해서 교육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내일의 코인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장에 다시금 하락이 나올 때 조금 겸손해진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내 초심은 과연 뭐였을까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요. 이렇게 초심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자, 지금이야말로 다시 기초공사를 조금 해야 될 때인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 만나보면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보조지표 이동평균선을 우리가 좀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뭐 많은 분들이 뭐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선 따라오면서 뭐 5일선, 뭐 21선 네. 반등 나오는 그런 걸로만 좀 알고 계시는데, 활용을 한다면은 정말 뭐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존에 교육드렸던 내용이랑 합쳐서 좀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동평균선 시장의 추세를 읽는 저는 가장 기본적인 GPS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도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지금 이동평균선은 보통 가격을 평균을 내서 선으로 그려 추세의 방향을 파악하는 용도인데, 장점은 뭐 정말 단순하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직관적이고 거의 모든 차트에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차트를 키시던지 보통 이렇게 선이 2개, 3개 정도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의 목표는 SMA와 EMA가 이 차이점을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라이스 액션과 결합을 해서 실제는 어떻게 해서 매매를 해야 될지. 그래서 오늘은 트레이딩의 그냥 기초 중의 기초인 이동평균선을 배울 겁니다. 이 선 하나만 솔직히 제대로 봐도 지금 시장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저는 뭐 진짜 80% 이상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SMA 그리고 EMA, 우리가 단순이냐 그리고 지수, 가중치냐, 그리고 왜 EMA를 더 많이 쓰냐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보통 주식이나 뭐 업비트에 있는 그런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대부분 SMA입니다. 심플 무빙 에브리지. 그래서 지금 과거 그냥 우리가 일수를 설정을 해서 뭐 5일이면 5일, 20일이면 20일 그 가격을 전부 합해서 단순 평균을 낸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SMA는 선 반영 자체가 느리고 좀 부드럽다라는 뭐 그런 것도 있지만, EMA 최근 가격에 더 큰 가중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빠르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전 추천은 저는 보통 이동평균선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EMA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9일, 21일, 50일. 그리고 근데 나는 단순한 게 좋다, SMA를 사용하실 분들은 50일, 20일을 기준으로 잡고 추세를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EMA와 SMA 이렇게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지금 뭐 정말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지금 우리가 뭐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많은 분들이 뭐 대부분 이해를 하시곤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골든크로스 한번 그냥 설명을 드리면은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위로 교차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상승 추세의 시작 신호.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50일이 이렇게 가고 있고, 지금 우리가 200일 차트를 200일 선을 50일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통 골든크로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데드크로스는 그 반대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 아래로 교차를 할 때 하락 추세의 시작 신호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드렸던 50일 그리고 200일 이동평균선이 보통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합이기도 한데, 우리가 지금 먼저 골든크로스를 예시를 드리자면은 그냥 단순 이동평균선인 50일이랑 200일 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이 구간에서 지금 파란색이 단기, 빨간색이 장기 이동평균선인데, 먼저 선이 교차가 되고 나서부터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구간, 그리고 고점 우리가 본다면은 약 33%의 상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골든크로스나 이런 선 조합들도 우리가 조금 더 높은 타임 프레임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더 장기적인 추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데드크로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반대의 상황이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회를 할 때, 이때부터 하락 추세가 지속이 시작이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이 교차가 나올 때까지는 우리가 하락을 좀 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골든 크로스랑 데드 크로스 뭐 많은 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있는 내용이고 당연히 선이 교차한다. 근데 이거 정말 여러분들 거짓 신호는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본다면은 뭐 실시간 차트에서도 봤을 때 단순히 이거 두 개만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골든 크로스 갔다가 조금 얼마 안 돼서 다시 한번 선이 꺾였다가 그래서 이거를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그냥 움직이는 지지 저항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가격이 우리가 이동평균선 위에 있다. 그리고 나서 보통 되돌림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되돌림이 들어온다라면은 이런 이동평균선이 지지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하락 추세에서는 가격이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해 있다. 근데 반등을 하게 된다면은 이동평균선이 저항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도 뭐 많이 공부를 하신 내용인데 그냥 보통 우리가 역할이 바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SR, 서포트와 레지스턴스가 풀립이 되는 역할이 바뀌게 되는 그래서 뚫리면은 반대 역할 우리가 지지와 저항을 배웠다면은 이것까지도 이해를 하실 거고 그래서 지금 선이 그냥 우리가 지지와 저항이 된 거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예시를 드리면 우리가 상승 추세에서 예시를 드리면 현재 여기서부터 정배열이 시작이 되고 상승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른 이동평균선인 이 자리가 상승이 나오고 나서 되돌림이 나올 때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도 지지가 나와주고 그래서 보통 상승 추세에서 되돌림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선 하나를 기준으로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는 차트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되돌림 시 현재 이동평균선들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서 반등을 노려볼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하시면 되고 하락 추세에서는 당연히 이런 단기 이평들이 저항이 됩니다. 하락이 나오면서 이평과 이격도가 벌어졌을 때 되돌림이 나오고 저항이 한번 되고 그래서 추세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저항으로 작용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를 파악을 하고 나서 이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이평선에서 저항이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앞에서 MA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했지만 보통 저는 뭐 지금 프라이스 액션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과 이동평균선은 저는 정말 최고의 기본 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승 추세 앞에서도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격이 우리가 그러니까 EMA 50일이랑 200일 기준 위에 있을 때 그리고 되돌림이 나왔을 때 이 앞에서처럼 우리가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들 지지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바로 뭐 매수를 하고 포지션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어떤 캔들이 나오는지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체크를 하셔서 여러분들이 뭐 포지션을 잡든지 매수를 잡든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 횡보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동평균선이 길게 늘어집니다. 이격도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이때는 방향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는 겁니다. 뭐 상승으로 돌파가 나오든지 하락으로 우리가 이탈이 나오든지를 기다렸다가 이렇게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고 그래서 횡보장에서는 보통 우리가 거짓으로 교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방향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낫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 그래서 여기서는 뭐 ADX나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을 하시던 이렇게 하시면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이 이동평균선 하나만 조금 제대로 써도 시장의 큰 방향을 읽을 수가 있고 놓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운 거 없이 그냥 나는 이동평균선만 보고 그냥 선만 보고 이렇게 거래를 할래 라고 하면서 지표만 보면 정말 속기가 쉽지만 함께 쓴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보조 지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현재 이동평균선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한번 잘 체크하셔가지고 조금은 더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정말 같이 초심으로 돌아가보는 시간이었죠. 이동평균선이 어떤 것인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사실 이 기본을 놓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이동평균선만 잘 보더라도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지와 저항이 어디일까 우리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스스로 확인을 하시면서 내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 또 단타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도 어디에서 내가 손절 라인과 익절
어떤 라인을 잡아야 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혼자서는 어렵다라는 생각 드신다면 전문가님 통해서도 더 자세한 의견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정보방 안으로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방송 끝난 다음부터도 전문가님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노하우를 가득 안고 있으신 전문가님이신데 지금 시장 안에서 어디에 눈을 두고 있으신가, 어떤 코인이 조금이라도 더 유망해 보이는가 궁금해지시겠죠. 전문가님의 히든 코인 같이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같은 시장 안에서는 10%만 먹고 나오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 코인도 그래도 10% 훌쩍 넘는 네, 수익률을 맞습니다. 자랑했네요. 그래서 지난주에 공유드렸던 버추얼 프로토콜 아직 우리가 목표가로 해놨던 우리가 1360원은 도달을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드렸던 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잡게 됐을 때 이 하락분의 전체 되돌림 50% 거의 도달을 했었기 때문에 분할 매도 전략을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고점 기준으로 보면은 17% 그래도 우리가 지난주 비트코인 상승량을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이 정도 상승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프로토콜 여기서 어느 정도라도 익절을 챙기셨다면 우리가 당연히 저는 이 자리는 어쨌든 손절가로 설정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분할 매도 접근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기 때문에 버추얼 프로토콜은 이렇게 좀 바라봐 주시면 되고, 오늘 여러분들한테 공유드릴 코인은 에이셔입니다. 에이셔 거래도 많이 하신 분들은 하셨을 거고,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지난번 상승이 왔을 때 시장에 전반적인 상승이 있었을 때 강했던 코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이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앞에서 하락이 나왔을 때 이상적인 하락 구조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방향이 나오고 나서 횡보가 나오고, 하나의 방향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물량을 모아주고,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락이 나오면서 어쨌든 정점이 이 긴 꼬리가 나와줬고, 그리고 이 다음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모습이 나오고 나서 바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에이셔도 여기서 모아와서 팔던 여기서 구간들 어느 정도 다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다시 한번 하락이 진행됐는데 여기서는 이 하락이 저는 가짜 하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주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이런 자리처럼 방향이 나오고, 우리가 보통 방향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횡보가 나오게 되는데 상승도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렴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오기도 하는데 에이셔 같은 경우는 올라오고 나서 물량을 모으고 내려가는 것이 아닌 그냥 그대로 하락이 나와주는 모습. 그래서 저는 여기서 상승이 한 번 더 나오고 우리가 횡보가 나오고 여기서도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차트를 보면은 올라와주면서 이 채널을 그리고 있었던 점, 그리고 지금 이 채널 상단에서 비비고 있었던 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서 돌파 매매, 그리고 우리가 따라잡는 매매가 아니라 한 번은 더 눌릴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을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 포인트는 한 10.7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익절은 직전 고점 정도로 안전한,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보수적인 그런 매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조금 잡아보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10.7원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손절은 9.6원 정도로 여러분들이 세팅하셔가지고 리스크 관리도 하시고, 익절도 그래도 이 자리면은 꽤 훌륭한 수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목표가 잘 설정하셔서 매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새로운 히든 코인이죠. 에이셔 만나봤습니다. 물론 약간의 파동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3월 들어서부터는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난 만큼 여기 안에서 수익을 또 챙겨보자라고 하십니다. 자세한 전략들 정보방 안에 들어오시면 실시간으로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하단의 QR코드 지금 바로 스캔해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